저는 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약속이 훨씬 초과 작성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화면의 마지막에 이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처음에 이 직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서요. 대통령이 점심 식사 여기서 직원들이랑 같이 먹겠다 했는 말을 안 믿었다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게 뭐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받아들여진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가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언론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유독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부에서는 저런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또 갑자기 저런 일이 생기니까 거기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그럴 리가 없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올 리가 없는데라는 그런 얘기가 아까 잠깐 돌았다고 소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업무를 어디서 보겠다, 즉 여민관에서 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실이나 비서실장실 뭐 이런 다른 참모진들은 지금 위민관이었는데 이번에 여민관으로 바뀐 거죠. 네. 위민관 비서실 비서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 청와대 가보면 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네. 직선거리로 500m고 차로 가면 한 5분, 10분 정도, 5분 정도 이렇게 승하차 시간까지 있으니까 네. 그 대통령과 비서진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네. 이전부터 대통령도 비서진들을 같이 가까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라. 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실제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트윙이라는 뭐 드라마를 봐도 항상 대통령과 참모들이 같이 토론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대통령들이 잘 이행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민 1관, 지금 비서실장이 있는 저곳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을 꾸며서 저기서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여민관, 여민 1관, 여민 2관. 근데 이게 사실은 위민관 아니었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또 바뀐 겁니까? 원래는 네. 저 비서관이 쓸 수 있는 비서동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맹자에 나왔던 여민고락이라는 그 문구를 이용해서 네. 여민관, 그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하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여민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백성을 뭐 떠받들어서 모시겠다. 이런 취지에서 위민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9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새로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 설립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설립했고 이름 붙였던 여민관이라는 이름을 다시 되찾아서 사용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 이름을 다시 애초에 태어났던 대로 여민관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군요. 건물 이름도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건물은 같은데 이름이 계속 바뀌는군요.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권과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정책실을 부활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실을 부활했다. 이 정책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곳입니까? 지금 현재 뭐 정책실이라는 곳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안에 이제 고용복지, 경제사회, 일자리 수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 뭐 사회가 단원화되고 다변화되고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터지는데 이걸 한 부처에서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도 고용복지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기획재정부, 산업정부 다 같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실장이라는 것을 예전에 만들었었고요. 네.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실장 자리를 폐지를 하고 아하. 이제 대신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네. 경제부총리가 정책실장처럼 모든 다른 부처의 업무들을 다 통괄해서 통합적으로 일을 해라라는 것을 했었는데요. 네. 그것을 이제 다시 원래 있던 정책실장으로 복원을 시킨 겁니다. 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민관도 위민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여민관으로 복원이 되고 정책실장 자리도 이 원래는 노무현 정권 때는 있었는데
그 후에 없어졌다가 다시 또 복원을 하고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같은 모습으로 굉장히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민주정부 3기라고 얘기하고요. 참여정부에서 못했던 일을 이번에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 분명히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조직은 크게 바꾸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많은 부처의 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곳이 새로 생기고 했지만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사실 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조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급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여러 가지 그 공약과 그다음에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네. 효율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다시 꾸미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앞으로 잘할 것 같으냐 못할 것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무려 83.8%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아하. 10% 정도는 못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항상 새 정부가 출발하면 네. 새 출발했다는 기대감이 커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네. 박근혜 정권도 처음에 박 대통령도 정권 출범 이후에는 7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고요. 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하느냐 그것을 좀 봐야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83.8% 나온 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아닐까. 아하. 별로 기대 안 하다가 조금만 잘하면 아주 잘했다고 그럴 건데 83.8%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여망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네. 거. 그게 만일에 지금 근데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과연 우리나라의 단독의 힘으로 잘 풀릴 것인가? 네. 상당히 글로벌화된 지금 현재 경제에서 힘들다. 그럼 그게 잘 안 풀릴 때, 네. 저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네. 그 실망감으로 바뀔 때 네.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네. 오히려 저게 힘들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기대가 너무 크면 또 실망도 있는 그렇죠. 법이니까요. 예.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새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51.2% 상당히 높은 지지율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50% 과반의 지지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그렇죠. 일이고요. 그런데 아까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정권 초니까 뭔가 좀 잘해봐라라는 기대와 희망 이런 것이 네.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권 초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당한테는 네. 이럴수록 더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탑 10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